자, 오늘 일요일은요, 또 찾아온 일요일입니다. 건축 매장자재 이야기지요. 제가 월수금은 저희 원래 하는 조경자재 위주로 올리고, 금요일은 건축 매장자재를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건축 매장자재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영상을 보게 돼요. 보니까 짓든지 뭐 전부 다 이렇게 모두 공유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건물을 지으시고 그 매장자재 이야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요즘은 석재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도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세라믹 사이딩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이나 요즘 제가 이제 주위에 건축 설계사 사무실이나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건축 비율을 낮추려면 경량 골조에 쇠지어 시험관 같은 거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인 다음에 그 판넬 외장 자재를 이쁘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저렴한 주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자재가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개봉 박두입니다. 정말 오늘은 짧게 보여드리고 600에 900 큰 사이즈로 제가 샌드위치 판넬이나 판넬 같은 데다가 붙일 수 있는 자재가 와요. 저도 기대하는 자재입니다. 한 6개월 넘게 걸린 프로젝트예요. 이게 오면 이번 주에 아마 저희 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주에 오면 보여드리고, 오늘은 샘플로 조그만 거 제가 항공택배로 받아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영상을 넣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주로 그건데, 특히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요 세워놓은 핸드폰 세워놓은 게 막 흔들려요 지금. 그냥 양해해서 봐주세요. 오늘은 판재인데 설계상 미스가 너무 많아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경계석이나 토목자재 설계도 굉장히 많이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석종이에요. 돌 이름이에요. 돌 이름 갖고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시공할 때 그거 견적내는 분도 힘들고, 어차피 설계했을 때 내용에서 대부분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석종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밖에 세워놓은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선 고흥석이에요. 지금이 바람이 불어서 안에 들어가서 돌 이름에 대한 유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밖이라 고흥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에 다 바꾸지요. 다른 돌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TM 화이트로 바꾸라고 합니다. TM 그린이나.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원님, 이게 자세히 보이십니까? 요게요, 요게 고흥석입니다. 정통 고흥석이에요. 고흥에서 올라온 고흥석이고, 요게 설계되어 있으면 저는 오신 분들한테 요 TM 화이트로 쓰세요 이렇게 권해드리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가격만 해도 45,000원대, 뭐 4, 5만원대 해요. 요거는 저희는 1m 1m 평방 단위입니다. 참고로 자재는 모두 다 M2지요. 스퀘어미터 가격이에요. 1m 1m 가격이에요. 요게 45,000원 정도 하는데 요게 3만원 조금 넘든가 그럽니다. 근데 보기에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이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원래 고흥석이. 근데 요거는 TM 화이트, 요것도 요게 뭐 보는 사람은 무조건 이게 95%는 이쁘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고흥석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요 TM 화이트라는 걸로 바꾸라고 권해드리지요. 가격 대비 좋고, 그러니까 돌이 우리나라에 어떤 나오는 것들이 어떤 때는 설계에 잡히기 전에 아니면 후에 좋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가까이 보시면 고흥석이라는 돌이고, 요거는 제가 요즘 하는 TM 화이트라는 돌이고, 요것도 고흥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죠. 돌 색깔이나 돌 이름들이. 그렇게 하고, 이것도 TM 화이트입니다. 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왜 고홍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요 얘기를 지금 실내로 들어가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보여드리는 요거는 뭐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나서 남는 자재들 싸게 드리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몇 번 말씀드리냐, 브라운 톤 황실 장미라고 합니다. 요게. 그리고 요것도 황실 장미라고 하고요. 요 안에 있는 거, 저거 같은 경우는 중국종이라고 해요. 중국어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돌들이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설계,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중국 황실 전주라고 부르는, 설계에 보면 황실 전주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요게 요 돌입니다. 돌은요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요거는 여기부터는 이거는 뭐 브라질 아니면 멕시코 이런 돌들입니다. 돌이 다 틀려요. 좀 보시기 힘드신 돌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 화강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요런 돌도 마찬가지로 가차이 보면 예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탄브라운이고요. 항상 얘기하는 요게 이제 석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 종류들이. 근데 이 돌 종류들이 설계로 어떻게 잡히는지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회원님 돌아왔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무거워요. 그래서 관심 없으신 분은 그냥 또 패스하시면 돼요. 한 4, 5분 걸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건물 짓고 하시고 나면 견적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홍석, 포천석, 마천석이잖아요. 요 세 가지가 대부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하는 설계사 사무실에서 돌을 사실 잘 몰라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은 하지만 국내에 있는 돌을 설계를 잡아 넣다 보니까 돌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원래 요걸 A라는 돌로 잡는데 실제로 건축 쪽에 가서 시공할 때는 그 돌이 다 바뀝니다. 다른 돌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잡히는 게 고홍석이에요. 고흥에서 나온다는 고홍석인데 그레이색입니다. 마천석. 마천석은 까만 걸 마천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천석.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포천석이죠. 포천에서 나와서 포천석입니다. 가평석. 포천석에서 약간 더 입도는 짧은데 이쁜 돌이 또 가평석이에요. 거창석 계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 거창석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명에 따라서 돌 이름이 지어져서 시중에 유통되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돌을 갖고 설계를 다 넣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그 돌로 설계를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천석이다 그러면 1m당 한 평당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스퀘어미터당 6만 원 전후해야 돼요. 근데 실제 시공하려고 보면 마천석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거보다 이쁜 돌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M 그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그거보다 이쁜 돌들이 많으니까 실제 건물 지을 때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 가셨죠? 설계하는 거랑 직접 넣는 거랑 틀리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계 사무실도 저희가 이쁜 돌을 갖다 주고 차라리 뭐 TM 화이트로 설계해 줘, 아니면 뭐 TM 그린으로 설계해 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요. 어떤 때는. 그러면 이제 또 그 돌을 못 찾잖아요. 돌을 각자 회사마다 이름을 따로 쓰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바닥 판재 설계할 때 설계 사무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검은색 계열, 뭐 흰색 계열 이런 식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지정을 하면 다들 어떻게 보면은 견적 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돌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회원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회원님들이 가끔 많이 듣잖아요. 판지하려면 뭐 383으로 하네, 603으로 하네, 637로 하네, 677로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377로 하네, 213으로 하네, 이렇게 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은요 더 무식합니다. 나라가 커서
산동에 나오는 돌은 삼자를 붙여요. 앞에다가. 삼자를 붙이고 355 붙이면 그게 포천석입니다. 근데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앞다리가 우리 전화번호처럼 앞다리가 그 산지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대부분의 색깔을 지정을 해요. 색깔이랑 입도를. 그래서 65, 6자는 어디냐면 중국의 가장 밑에 대만 위에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그 마을 복건성에 나오는 돌을 앞에 6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655 뒤에 55 똑같잖아요. 뒤에 355 3자는 산동,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이쪽 동네에서 나오는 게 3자예요. 산동성에서 나오는 거를 3자를 붙입니다. 중국 표기가. 그러다 보니까 655 밑에서 나오는 거 355 위에서 올라오는 거 55 붙은 건 우리나라 포천석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부터 현장에 시공하시는 분들까지 다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번호를 못 쓰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포천석 계열 그러면 좀 흰색 계열의 돌을 얘기합니다. 문경석도 있지요. 산동 쪽으로 가면 그게 367이라는 돌입니다. 중국은 다 돌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통 세 자리로. 그러고 나서 문경석은 좀 붉은 돌을 문경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지요. 카파오, 카파오는 아주 밝았습니다. 막 광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돌 종류의 이름들이 붙은 거라서 재미없으실 거예요. 요걸 또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고흥석, 포천석, 마천석, 이런 문경석, 요렇게 설계를 잡아 놓지요. 그래서 건축에 하고 나서 돌 견적 낼 때가 가장 힘들어요. 건축주분들도. 그러면 대부분의 설계에 있는 돌에서 다 바꾸지요. 또 이쁜 돌로.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흥석을 쓰실 때는 TM 화이트라는 걸로 쓰세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많지요. 황실전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샘플실이 저희가 보면 여기가 이제 샘플실입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샘플실을 갖다 놓고 요걸 보시고 요거는 이쁘지 않습니까? TM 그린입니다. 이 안에 옹이가 그린을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그 화이트 이 안에 옹이가 이 화이트 색을 화이트라고 TM 화이트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요걸 이 안에 있는 옹이가 그린을 TM 그린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광을 낸 거고 뻐너친 거는 요렇게 돼요. 밑에 뻐너치면 다달다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종이 많지요. 그 다음에 포천석은 요게 포천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흰색 계열을 포천석이라고 해요. 자, 돌 석종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나요? 오늘은 일요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밌어도 많이 재미없어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냥 전문가들끼리 아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한두 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까지가 설계에 있어서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왜 설계 잡아놓고 막 바뀌냐면 가장 큰 이유가 모든 세계에 모두 있는 돌들은 우선 중국으로 가요. 회원님, 중국에서 한다고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에요. 탄브라운은 인도에서 오고요. 이게 원래 인구어 종입니다. 중국말로. 영국에서 온 거예요, 처음에. 그게 인도에 똑같은 돌이 나와서 이제 그게 와서 탄브라운이 된 거예요. 스틸 그레이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 옵니다. 중국이 산지라서 큰 원석이 중국으로 일단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짠짠짠짠 가공해서 다시 전 세계로 흐트러졌던 게 현재까지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무너지려면 10년은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지들이 막 중국에 물건 만드는 데 가면 제가 가끔 영상에 보여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한 개 시에 등록되어 있는 석재 회사가 6,000개입니다. 말이 됩니까? 마을이 석재만 합니다. 거기는 6,000 회사가 석재 가공 공장이에요.
그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어디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석이 다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 가서 가공을 해서 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었던 석종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마천석 계열, 포천석 계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독특하게 싸고 좋은 자재를 쓰려고 하니까 그런 자재만 와서 또 이름을 붙여서 쓰고 막 그러지요. 앞으로 올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를 보면 TM 화이트나 기존에 있었어. 이름 많습니다. 나비란 뭐 버터플라이 막 등등 이름이, 그걸 돌 갖고도 이름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공장 하나랑 협약을 해서 이색, 색깔이 최대한 안 나게 맞추려고 꾸준히, 그것도 색깔이 막 똑같은데 색깔이 틀린 게 있어요. 막 줄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검수인원들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저희 도무코리아는 회사가. 그래도 매일 틀리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천연 자재다 보니까. 의원님, 이제 석종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해 가셨어요? 마지막에 좋은 걸 넣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하시고, 의원님, 무슨 판넬로 지으셨든지 아니면 무슨 간단한 식으로 집을 졌는데 돌 느낌을 내고 싶어 하셨던 분은 개봉박두입니다. 정말로.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에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이거 하려고 준비 과정이 길었어요. 올해 자가격리만 40일 했거든요. 자가격리 한 이유도 이것도 한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이번 주에 오면 제가 샘플 시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까지 없네. 있다. 자, 선생님, 그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있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가볍습니다. 나중엔 7mm로 요건 없애서 옵니다. 제가 나는 기준 생각해 보느냐고 한 거고 7mm로 와요. 요게 회원님 마천석입니다. 이거 샌드위치 판넬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미운 곳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마천석 돌이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인조로 만든 거예요. 대신 가벼워요. 샌드위치 판넬에는 무거운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얇게 판재도 켜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요거랑요, 보세요. 요거랑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요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제 옵니다. 이게 진짜 돌이에요. 돌. 표면 이걸로 벽을 샌드위치 판넬에 시공해 놓으면 이거 6만 원입니다. 해배당 1m 1m당. 요게 제가 한 2만 4, 5천 원대 할 것 같아요. 붙이려고. 대신 시공비가 싸잖아요. 그냥 접착제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요게 회원님 이제 옵니다. 희소식이에요. 진짜로. 요게 마천석이고요. 포천석은 더 웃깁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요게 포천석입니다. 회원님, 요게. 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세라믹으로 만든 건데 돌이 아니고, 돌이랑 또 그러니까 어차피 흡수율 0이고 돌보다 흡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포천석이에요. 원래 요 놈이, 오른쪽 놈이. 요게 지금 만들어 오는 겁니다. 어떤 게 이쁩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게 더 이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돌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 가시죠? 요게 회원님 두 종류가 먼저 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와요. 그러면 건물에 이거는 석재 시공 앙카 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밑에 시공하면 우리나라의 마천석에다가 포천석을 붙인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희소식이 샌드위치 판넬에 돌 붙이면 하중 때문에 샌드위치 판넬이 0.03짜리 쓰면 안 되고 0.05짜리 써야 되고, 샌드위치 판넬을 좀 두꺼운 걸 써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근데 이걸로 오면 상관이 없어요. 워낙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사비석이라는 거. 사비석은 노란 돌을 사비석이라고 합니다. 근래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사비석을 설계를 많이 해놔서 굉장히 힘들어요. 사비석은 녹물이 나서 사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탈색이 와요. 그래서 사비석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염색을 안 한 사비석, 그리고 하나는 염색을 해서 사비석 같이 만든 것.
그래서 사비석으로 견적 오면 전 상담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색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비석 오면 저랑 관련되신 분들의, 나머지 분들은 쓰셔도 되고는 죄송하지만 그건 저의 관점이니까 사비석으로. 근데 요 사비석, 요게 사비석입니다. 노란 빛깔, 베이지 빛깔의 사비석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색깔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세 가지 색을 갖고 계속 지금 공장에서 샘플 만들고 합니다. 요건 조금 진한 사비석 계열, 요거는 연한 거. 그렇게 해서 요거를 결정을 하면 이제 세 가지 색상이 나와요. 그럼 회원님, 지금까지 허접했던 건물들 있잖아요. 그냥 본드로 붙이시면 됩니다. 큰 사이즈가 나와요. 기쁘시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쓸모없이 길어지긴 했지만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회원님, 오늘 일요일인데 저도 오늘 정말로 서천 밑에까지 갔다가 힘들게 올라와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일요일날 건축판재 올려드리려고 약속은 해놨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못 찍는 날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정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석종들은요, 한번 들어두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 자재는 회원님 정말로 제가 흥분되는 자재입니다. 가끔씩 제가 흥분하는 자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건축판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샌드위치 판넬에 붙이는 최종적인 안들,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은 샌드위치 판넬로 막 4, 5층도 진 다음에 뭘 붙입니다. 그게 세라믹 사이딩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건물비가 굉장히 싸지요. 빨리 짓고 빨리 지으니까 인건비 다 끌고 하니까 싼 거고, 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담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세요. 회원님 사랑합니다. TM 화이트, TM 그린 공장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석을 이 정도 쌓아놔야 색상이나 이런 걸 다 맞춥니다. 불량들이 종종 있는데 이색 문제지요. 이거는 이렇게 원석 가공할 때부터 검수를 해야 됩니다. 이 원석이 한 4,000kg 정도 와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산지에서. 이 공장이랑 저희랑은 아주 오랜 인연이 있어서 저 뒤까지 보면 판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원석을 끌고 와서 이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은 요 톱날 보이시지요? 요게 한 번 지나갈 때 4cm, 5cm 밖에 못 자릅니다. 결국 이거를 끝까지 자르려면 수천 번 왔다 갔다 해야 요게 잘라집니다. 이 원석이. 요건 가공을 하고 나면요, 절단하는 기계들입니다. 오늘은 물광 내는 기계까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빨리 찍어서 보내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물광을 내는 겁니다. 요 설비에다 넣으면 요 다이아몬드 날 24개를 걸칩니다. 24개가 쫙쫙 갈고 나면 이제 폴리싱이라고 해요. 광이 납니다. 그래서 화강석은요, 무슨 수지, 본드 같은 걸 넣지 않고 광을 내기 때문에 화강석을 자꾸 외장자에 쓰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자재랑 틀리게. 요렇게 광을 내면 요런 TM 화이트 색이 나옵니다. TM 그린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 두 개가 가격 대비 좋아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회원님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